관세 유예 이후 어제 국내 증시는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유예 전 상태까지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1%대 그리고 코스닥은 2.2%의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날 증시에서는 결국 중국과의 무역 전운이 고조되면서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라는 코멘트는 나왔지만 그래도 간밤도 뉴욕 증시가 유예 이후에 강한 반등을 보였던 만큼 오늘까지도 해당 기조는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너무 급격한 급등과 급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지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가 3%나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관세발 쇼크는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관세 프리존으로 불렸던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에서도 네카오 관련 종목들 어제는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는 네이버를 추가적으로 매수해 내면서 네이버는 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세발 이슈로부터 이제 오늘은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여전히 중국과 관련돼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이 유니온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추가적으로 52주 신고가에 들어가는 이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함께 올랐던 이슈와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는 크게 샘 올트먼 그리고 트럼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에 먼저 샘 올트먼과 관련된 코멘트 함께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의료 AI 관련주들과 로봇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있었죠. 방한한 샘 올트먼이 여러 기업 총수들을 만나면서 추가적인 AI 파트너십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왔는데 그 안에서도 앞으로 챗 GPT를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라는 검토안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해당 소식 덕분에 최근에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던 주요 의료 AI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로봇과 관련된 코멘트도 직접적으로 내놨는데 한국 기업과 함께 로봇 사업을 논의하기 원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날장에서 사이맥스가 13%, 두산 로보틱스도 11%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좀 미리 점검을 했었던 이슈입니다. 빌 게이츠가 앞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빠르면 3년 안으로도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야후 파이낸스의 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해왔는데 어제 단독적으로 점검했던 이 시장 외 이슈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도 나왔고요. 엑스게이트도 25% 가까운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 안에서는 테마단에서 가장 강한 불기둥을 내뿜었던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발 이슈로 함께 오름폭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 미국 정부발 수혜주로도 불릴 수가 있겠죠.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유예되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대표적인 수출주인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희귀금속 관련해서도 이 중국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이 유예하지 않고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기조가 확인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외 시간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 사이맥스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다시 한번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지만 로봇 관련해서 변동성을 보였었는데요. 이 어제 나왔던 이 실적 발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이 모두 전년 대비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도 큰 변동성이 확인이 된 만큼 오늘 해당 종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딥시크 등장 이후에도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전력 설비주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추론 중심으로 AI 컴퓨팅의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샘 올트먼의 결과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카카오, 크래프톤 각 기업과 여러 가지 이 설계와 그리고 개발 협력과 관련된 논의안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카카오와 함께 AI MOU를 체결했음에도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추가적인 AI에 대한 모멘텀 함께 키워갈 수 있을지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AI에 대한 기대감, 오늘 시간 외에서 발표됐던 미국 쪽 상장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도 점검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죠. 미국과 중국 간의 추가 관세 공식 발표 소식부터 먼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나왔던 내용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서둘러서 이 중국 쪽과 굳이 협상을 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 시간으로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오는 10일 다만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가 발효가 되는데 혹시 그 전에 추가적인 타협의 여지가 있을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기존에 있었던 20%대 관세율이 추가적인 10%의 부과율이 더 추가가 되면서 30%까지 인상이 된 상황이고요. 전기차나 배터리 쪽, 태양광, 이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섹터 단으로, 산업 단으로 추가적인 관세가 인상이 된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중국도 추가적인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를 했죠. 미국산 LNG에 15%의 세금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그리고 농기계나 원유와 관련해서도 10%대 추가 부과가 나왔고요. 비관세 조치로 확인해 볼 부분은 금속물질 수출 통제하는 거, 그리고 구글과 관련해서도 반동점법 위반 조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구글은 이미 2010년부터 중국에서는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기업단에서는 큰 이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일단 10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혹시 추가적인 타협의 이 의지나 이 여부가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 시간의 실적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알파벳과 AMD 실적이 나왔죠. 일단 알파벳 같은 경우는 4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당 같은 경우도 컨센보다도 하락하는 목표치가 나왔고요. AMD 같은 경우는 나름 긍정적인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예상치 하회를 겪으면서 어쨌든 알파벳과 AMD 모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의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게 됐습니다. 해당 부분이 오늘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이 끼쳐질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일정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에 드디어 LG CNS 상장이 됩니다. 또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S&P 글로벌 서비스업 지표도 나오는 만큼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견조한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AMD까지 같이 점검을 해드렸는데 미국 쪽에서는 오늘 새벽 중요하게 보실 실적은 퀄컴과 암이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는 카카오뱅크나 KB금융 등 은행주들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밤 어느 정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 보였던 호주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 오늘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